안녕하세요. 좀 잠 좀 자다가 왔고요. 현재 저녁 10시 52분, 11시 54분에 G2G 바이오 매매하고 이때 이렇게 매도하고 이후에 매매 아예 안 했고요. 장막판에 SK 오션 플랜트를 1,000만 원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고요. 어, 요즘에 매매 패턴이 있어요. 매매 패턴. 오늘은 그 매매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 여러분은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난 겨울쯤에 리버스 패스님한테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리버스 패스님이 일단 어떤 사람이냐, 100억 이상 번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억 이상 벌었으면 그래도 일반인이랑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을 때는 아마 다른 사람은 다 느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1강 때 피보나치 선 알려주고 이 선 다음에 사세요. 이 선 다음에 파세요.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피보나치 그 선이 좀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트레이더 김씨의 피보나치 선 있잖아요. 트레이더 김씨님이 피보나치 선 강의를 해서 흥행을 하니까 이제 뭔가 따라 만든 느낌? 굉장히 들었어요.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더 김씨님이 그 피보나치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그 타점이 있어요. 매수 타점. 그리고 손절 타점이 있어요. 근데 리버스 패스님은 트레이더 김씨님의 손절 타점 이후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뭐 트레이더 기신님은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손절 잡아놨다면 리버스 패스님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세요. 그 여기서 손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더 김씨랑 리버스 패스 강의 둘다 100억 이상 번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 다 강의를 들었는데도 헷갈리는 거야. 누구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고 누구는 여기서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지 이거?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리버스 패스님이 매수하라고 한 자리가 잘 안 오는 자리예요. 잘 안 오는 자리. 만약에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리고 만약에 그 선까지 왔다. 그러면 그 종목은 살짝 시장의 중심에서 살짝 멀어진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의 중심주로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꺾였는데 꺾인 상태에서 마지막 반등, 설거지 파동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는 느낌의 그 매수 타점인데 굉장히 매수 타점을 낮게 잡았다. 그래가지고 왜 강사들이 강의 전에는 피보나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다가 강의할 때 되면 피보나치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열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리버스 패스님을 계속 까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일단 100억 이상 벌었고 전설의 트레이더잖아요. 전설의 포켓몬. 그래서 리버스 패스님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버스 패스님의 3회 법칙, 3회 법칙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삼회 법칙이 굉장히 제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HJ중공업 그리고 오늘 G2G바이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매매를 한 건 이 리버스 패스님의 3회 법칙 그거를 똑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저만의 스타일로 저만의 해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리버스 패스님이랑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매매하고 있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1, 2, 3이 있어요. 이걸 3회 법칙이라고 하는데 1은 뭐냐면 주식 시장에 트렌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소수의 인원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캐치를 해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만 그 트렌드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근데 1번 케이스인 사람들이 보통 100억 이상 번다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1번 케이스가 될 수 없대요. 근데 2번 케이스만 해도 월 1000 이상 먹고는 산다고 합니다. 2번 케이스는 뭐냐? 1번 케이스가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1번 케이스가 그러니까 시장이 1번 케이스대로 흘러가네? 이거를 뒤늦게 알아가는 거야. 뒤늦게. 그래서 1번 케이스대로 매매하는 사람들 뒤늦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 트렌드를 형성하자마자 소수 인원들이 캐치하고 매매해요. 경험 많은 사람들 진짜 고수들. 근데 그 고수들이 다른 사람한테 굳이 그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꿀을 빨아. 근데 좀 예민하고 그래도 중수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제 뭐 고수들한테 강의를 좀 듣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이걸 뒤늦게 알게 돼요. 얘네들은 아주 초반에 알고 얘네들은 중반쯤에 알아요. 그리고 1번 이 트렌드 안에서 매매해요. 그리고 3번은 주식시장 모든 인원이 그 트렌드를 알게 돼.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또 깡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번이요, 3번이.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시장 바뀌면 이 1번에 있는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인원은 그걸 또 빠르게 캐치해요. 또 빠르게 캐치해서 또 거기서 매매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와. 그래서 2번이 꿀 빨다가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매매를 하기 시작해. 또 시장이 바뀌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장은 생물과 같다. 주식시장은 생물과 같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진짜 빼박이야. 리버스 패스님 3회 법칙이랑 똑같이 설명한 건 아니고요.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리버스 패스님 3회 법칙에서 저는 좀 많은 도움을 됐거든요. 사실 리버스 패스님 강의에서 3회 법칙 말고는 도움된 게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100억 트레이더도 물리면 물타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리버스 패스님이 한 30억 예수금은 갖고 매매를 하는데 한 2, 30억을 굴리시거든요. 자기 예수금만큼. 근데
하루에 억대 수익 나거나 억대 손실 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근데 물릴 때는 억대 손실이 나는 거야. 근데 물리면은 손절을 못해.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세니까 한번 자기가 손절하면 그냥 차트가 피레침으로 밑으로 그냥 내리 꽂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물타기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100억 트레이더라고 해서 진짜 뭐 그냥 주시장에서 날아다니는 것 정도는 아니구나. 뭔가 인간미를 느꼈어요. 100억 트레이더 해볼만 하겠는데? 뭐 그런 느낌? 살짝 살짝 우바고 살짝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100억 트레이더라고 해서 그 롤로 치면 페이커 있잖아요. 그 스타로 치면 임요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신규주를 1억을 매수했는데 22,000원쯤에 쭉 떨어지니까 2만 1,000원에 물타기, 2만 원 물타기, 19,000원 물타기,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 대비 10% 이상을 빠졌는데 계속 물타가지고 결국에는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는데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미가 있다. 그래서 리버스 패스님의 강의에서는 3회 법칙 100억 트레이더도 물리면 물타기 하는구나. 이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돌파. 뉴스 돌파를 리버스 패스님이 첫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시는데 억대 배팅 해가지고 그래서 뉴스 돌파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뉴스 좋은 거 뜨면 그냥 위로 치는 거예요. 텔레그램 뉴스 보고.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온 5% 10%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을 뉴스가 좋다고 들어간다? 처음에 친 사람들의 설거지가 되는 거야. 밑에서 친 사람은요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상하까지 안 끌고 와요. 처음에 잔잔한 호가창에서 자기가 위로 빵 쳤잖아요. 그러면서 VI를 보내버립니다. VI를 보내고 뉴스를 싹 읽어봐요. 자세하게. 뉴스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더 끌고 가겠지만 뉴스가 그냥 제목만 자극적이고 내용은 별거 없어. 그러면 개미들한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리버스 패스님 설거지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뉴스 돌파 첫 상승 파동 만든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돌파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뉴스 제가 11시, 12시 이후에는 매매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땐 뉴스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 돌파를 하면 뇌동매매 지름길이거든요. 사실 이 뉴스 돌파만 안 해도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가능하다. 그냥 장 초반에만 매매하면 돼요. 아니면 장 막판에 매매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3회 법칙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면 주식시장에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소수 인원만 캐치를 한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사람들은 시장이 1번 케이스대로 흘러가네. 1번 케이스대로 매매해요. 제가 2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HG중공업이랑 G2G 파워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를 매매한 그 관점을 설명을 보자면 시장이 현대 무엑스 볼까요? 어때요? 단기가을에 들어가도 5일선 타고 올라가죠. 얘 로봇주예요, 로봇주. 그리고 뭐 제닉스 오토 이런 애들 보시면 5일선 타고 올라가죠. 이때는 깨긴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5일선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뭐 다 봐볼까요? 로보로보 얘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 5일선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슈림 로봇 5일선 타고 올라가고요. 로보스타 그죠? HG중공업 5일선 타고 올라간다. 그죠? SK 오션 플랜트. 그래서 제가 현재 한 3천만 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현재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트렌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5일선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고요. 사실 이 음봉의 흐름이 HG중공업에서 한번 나왔어요. HG중공업의 흐름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날 음봉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SK 오션 플랜트가 이날 그 9월 9일 시간에서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그 HJ중공업이. 근데 그래서 다음 날 개파락을 해요.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위로 빵 쌌죠. 5일선 지켜주려고. 그리고 얘의 중요한 이제 라인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보유자들. 근데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고 방향을 돌렸죠. 그리고 현재도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여기를 깨면 여기 앞전에 한번 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위험한데 앞전에 여기서 깼다가 들어올렸으니까 이 깬 자리 저가 17,550원 라운드 피겨 17,500원 잡고 17,5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시장 트렌드가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트렌드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제 예상대로 5일선 타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이 최저점이에요. 얘도 오늘 시간에서 1.5%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대로라면 HJ중공업이 개파락하고 위로 빵 쌌잖아요. 그것처럼 SK 오션 플랜트도 개파락하고 위로 빵 싸주지 않을까. 내일 장대 양봉 나온 날이 아닐까. G2G 바이오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G2G 바이오도 현재 이런 흐름인데 사실 얘가 대책으로 해서 그거를 정규적만 보기를 하면 얘도 똑같아요. 어때요? 오늘 개파락 마이너스 5% 개파락을 한 다음에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현재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나오고 눌린 상태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유 중이다. 그러면 상승, 눌림, 재돌파. 재돌파 나왔던 저가 15만 9,6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개파락을 하고 전저점을 지켜줬어요. 9,600원인데 16만 100원 전저점 지켜주고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비슷한 흐름 올라갔잖아요. 그거 어딨어? 여기서도 올라갔죠. 이렇게 얘는 깨고 올라갔네. 전저점 시가가 깨고 올라갔네. 근데 이 올라갈 때 특징이 있어요. HJ중공업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오늘 G2G 바이오도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가 내일 올라가려면 장 초반에 개파락하고 개파락하더라도 올라갈 거면 거래대금이 장 초반에 터지나 안 터지나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럼 저 이거 전 고점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근데 만약 개파락해서 힘이 비실비실하다? 그리고 밑으로 방향을 튼다? 그럼 손절해야죠. 손절하면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손절할 것 같아. 손절은 여기 27,550원 여기 저가 깨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 더 내려가면 아마 시가를 제 예상인데 28,100원이나 27,900원 800원 이쯤 시작할 것 같아요. 28,000원 부근. 그래서 25,000원 27,500원을 강하게 깨냐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위로 빵 쏘냐. 근데 위로 빵 쏘면 거래대금을 봐라. 오늘 G2G 바이오도 이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상승 파동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T98 선생님이랑 날존날의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T98 선생님의 매매 스타일은 뭐냐면 첫 상승 파동에서 잘 매매 안 하세요. 첫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미 이 종목이 주도주다 라는 걸 판단하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거를 버티고 방향을 다시 틀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티구프란 선생님이 매매 스타일이라면 날 좋은 날의 선생님은 이 첫 상승 파동에서 매매를 하세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강의를 둘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워낙 초보라서 이 두 명의 강의를 흡수를 잘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강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 그냥 돌파 타점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짬밥이 있잖아요. 주식 6년 차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3년, 2년에서 3년 지났음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강의의 의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의가 굉장히 값진 강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첫 상승 파동에서 매매하는 그 날 좋은 날에님 강의를 듣고 이후에 방향 돌려서 올라갈 때 매매하는 티구판 선생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피보나치 눌림, 트레이더 김씨 그리고 리버스 패스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들을 때는 깡통도 차고 이제 이거 매매 안 되는 타점 안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도 했는데 강의 괜히 들었다 이런 후회도 했는데 시간 지나서 시장에 맞게 종목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기법이 잘 먹히고 그러면은 또 그게 또 잘 먹혀. 그래서 강의는 제가 아직도 강의를 계속 듣는 이유가 고수들이 강의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고 들으면 실망하고요. 그래도 이 사람 100억은 벌었는데 특별한 게 있겠지 이 생각하고 강의 들으면 실망하고요. 어떤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뭔가 배워갈 한두 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버스 패스를 따지면 3의 법칙이라든지 사실 날 좋은 나래님이랑 티구판 선생님의 강의를 안 들었다. 그럼 저 이 첫 상승 파동이랑 방향을 돌려서 올라갈 때 매매하는 거 아마 아직도 진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강의든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막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레벨이 올라가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발휘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무릎이님 강의는 진짜 역대급 강의니까 만약에 무릎이님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진짜 10번, 20번 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시간 지나면 또 못 듣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요약은 시장 트렌드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느꼈다. 근데 이 로봇 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뭐 조선주에서도 그래요. 삼양엠텍도 조선주잖아요. 오늘 5일선 깼네. 얘도 이날 단기갈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저가는 여기로 잡아요. 여기 저항가랑 너무 머니까. 이날 이후로 단기갈 1일차, 2일차, 3일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살짝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이 저가를 지켜주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1번에 해당한 사람들은 이거 5일선 타고 올라간다. 이거를 바로 캐치해요. 왜? 시장 트렌드를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과거 패턴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이거 5일선 타고 올라간다. 그럼 단기가열 할 때 배팅이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이 장대양분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근데 현재 5일선을 깼다.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될 때 이 5일선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배팅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내 손절을 한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이제 시장 트렌드를 다시 파악해봐야지. 그래서 그 현재 보시면 하나오션, 원래 하나오션이 조선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5일선 타고 이때 올라갔는데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밑에 있죠. 이런 애들 현재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향보하면서 하락하고 있죠. 이런 애들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시장 트렌드에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SK 오션 플랜트를 현재 3천만 원 들고 있는 거고, 얘가 조선주에서 독고다이 포지션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시장 트렌드가 그 섹터의 1등주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장주를 순환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다른 조선주랑 다르게 독고다이로 올라왔다. 그래서 베팅을 해봤는데 일단 시장의 관점이 순환매가 되고 어떤 놈이 대장을 칠지 몰라요. 다음 날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랑 이등주가 바뀌어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얘를 배팅해봤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내일 손절이 과연 나갈까? 아니면 내일 HG중공업이랑 G2G바이오처럼 위로 장대양 못 쏠까? 오늘 G2G바이오에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왜 났냐면 장 초반에 거래대금 보면서 거래대금 역대급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걸 본 거예요. 30분 봉으로 보면 오늘 장 초반에 역대급 거래대금 터졌어요. 앞에서. 그리고 H중공업 이때 올라갈 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 내일 SK 오션 플랜트가 올라가려면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가려면 역대급 거래대금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일 장초반 30분 동안 거래대금을 볼 것 같아. 위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거래대금. 아무튼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 피보나치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어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3분봉으로 보면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죠. 시가 여기서 시작해 파랗게서 여기서 시작했다가 위로 빵 쐈어요. 저점 대비 한 6%. 그리고 전날 고점을 뚫었는데 뚫고 바로 밀린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쭉 밀리고 382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236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죠. 그러면 이제 알겠죠? 내일 여기 테스트하러 올 거예요. 테스트 0.5 0.5를 깬다?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에 저가가 550원인데 550원을 깰 때부터 이거 손절 나가겠다. 손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내일 만약에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간다? 그러면 거래대금을 보셔라. 거래대금에 따라서 전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내일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갈 이 표시가 또 하나 더 뜰 수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단기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단기갈 만약에 들어가면 이 현대무벡스 그리고 이 삼양 엠텍 이런 애들처럼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갈 끝날 때 3일차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단기갈 매매 어떻게 하냐면요. 3일차에 그 베팅이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저는 3일차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현대무벡스 얘도 보시면 단기가열이 이날 들어가고 1, 2, 3 그죠? 그 다음에 다음날 얘는 하루 쉬었다가 슈팅이 나왔네요. 이 슈팅도 무시 못하는 게 장중에 2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현재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5일선을 깨는지.
그리고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 깨고 11선까지 깨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5일선 깼다고 바로 눌림목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이게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21선까지 같이 봐요. 50, 20인데 50, 20 이격을 같이 봐요. 차라리 11선 깼을 때부터 눌림목을 들어가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내일 SK 오션 플랜트가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위든 아래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